안녕하세요. 세종 FM 정보센터 989 이경혜입니다. 10월 31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미노 세종시장이 일본 치바현을 비롯한 주요 도시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세종시의 균형 발전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4박 5일간 일본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최 시장은 이번 방일을 통해 일본 치바현과 디지털 전환 정책에 관한 도시 간 교류 협력 방향을 의논하고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열리는 제7회 한일지사회의에 참석해 세종시 균형 발전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번 국외 출장의 첫 일정은 치바현 구마가이 도시도지사와의 면담과 주요 시설 시찰을 시작으로 일본 치바현 양자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 중입자 가속기, 야마다 시게루 병원장을 만나 중입자 치료 현황을 청취하고 치료센터 운영 방식과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31일에는 고노카미 마코토 이화학연구소 이사장을 만나 일본 최초 양자컴퓨터 개발 현황을 청취하고 연구소 내 양자컴퓨터 센터를 둘러보며 양자산업 육성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며 11월 1일부터 2일까지는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개최되는 한일지사회의에 참석해 세종시 균형발전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일지사회의에는 야마나시, 시즈오카, 도토리, 히로시마, 교토, 나가노, 후쿠오카 등 일본 11개 도시에서 참여할 예정으로 세종시와 이들 도시 간 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종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소규모 관광 숙박시설 입지 및 금강 수변상가의 허용 용도 완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시는 소규모 관광 숙박시설 입지 및 금강 수변상가 허용 용도 완화를 위한 지구 단위 계획 결정 사항을 30일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행사 개최 및 중앙부처 입지 등으로 세종시 내에서의 숙박 수요가 높지만 실제 방문객들이 이용할 숙박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을 고려해 추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중심 상업지역인 어진동과 나성동을 대상으로 주거용지 100m, 학교용지 200m 이상 이격 등의 기준을 적용, 5개 블럭 14필지에 호스텔 등 소규모 관광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높아 상권 성장이 필요한 금강 수변상가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의원, 학원과 당구장, 헬스장 등의 소규모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 용도를 추가로 완화했습니다. 그동안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구 단위 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시민 공람 및 행복청 등의 협의,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향후 개별 건축물의 소규모 관광 숙박시설 입주를 위한 용도 변경 신청이 접수될 경우 건축기준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공개돼 큰 관심을 일으킨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 챗GPT와 네이버가 개발한 하이퍼클로바 X 등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국내 최고 전문가로부터 배우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세종시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11월 1일 오후 2시 시청 여민실에서 제1회 스타트업 코리아 세종 창업 트렌드 세미나를 열고 생성형 AI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관내 새싹 기업과 시민의 생성형 AI 활용 능력을 강화하고 새싹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자 위니드 스포츠사와 네이버 클라우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AI 인공지능이 나하고 무슨 관계지의 저자 이장우 박사와 네이버 클라우드 인공지능 사업 총괄 윤영진 리더가 강연에 나섭니다. 이장우 박사는 지난해 말 오픈 AI가 공개한 대화 전문 챗봇 챗GPT를 활용해 생성형 AI 시대를 앞서 나가는 법에 대해 윤영진 리더는 네이버 AI인 하이퍼클로바 X의 적용 사례와 활용 방법을 중심으로 강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2190필지에 대해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 공시했습니다.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서면,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의 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 특성 및 지가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조성 추진 중인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실시설계, 보상, 기본조사 등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며 조성 후 30년간 경제적 편익은 20조 6천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19,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공동 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연서면 1원에 275만 3천 제곱미터 규모로 202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상, 실시 설계 등 준비 작업을 거쳐 2025년 말 착공하여 2026년부터 토지 공급 및 분양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시는 이곳을 연구 개발과 실증, 기술 창업과 성장 등 모든 단계의 입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융복합형 산단으로 조성해 신기술 신산업 테스트 베드로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할 계획으로 특히 이곳에 세종시 특성화 산업인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신소재 부품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스마트 산업을 육성하려는 계획입니다. 또한 미래 신산업 등 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정보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스마트 산단 선도 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도 갖추고 있으며 양자산업 인프라 지원, 사이버 보안 산업 등 최첨단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실증 테스트베드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부여할 예정입니다. 산단 내부에 단독 공동주택 3,200여 세대 건설, 유초, 중 등 통합학교 설치, 공원, 녹지 공간 확보 등을 추진해 일자리, 정주, 교육, 혁신 기능이 복합된 다기능 공간으로 활용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 유치를 위해 이곳에 경제 자유구역 및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유망기업 투자펀드,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투자 기업의 세제 감면, 규제 특례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10월 30일 청사 3층 접견실에서 세종교육회의 정책 제안서 전달식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난 7월 5일 최규진 교육감이 제4기 1주년에 즈음하여 발표한 방학에도 멈추지 않는 세종교육 내실화 방안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교권 보호와 관련해 건강한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세종교육회의가 정책 제안서를 마련하여 전달하게 됨으로써 이뤄졌습니다. 세종교육회의 5개 분과에서는 지난 8월에 100여 명의 구성원이 중심이 되어 공통과제에 대해 수기와 토론 과정을 거쳤으며 9월에는 운영조정협의회를 통해 최종 정책 제안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정책 제안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방학에도 멈추지 않는 세종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 공동체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기초학력 증진을 포함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양질의 프로그램 마련과 방학 중 급식 제공 방안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건강한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시민사회와 연대한 조례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며 교육 공동체의 활발한 소통으로 교육청 차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권 보호 정책 수립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지난 28일 국립세종수목원 연구동에서 마을교육 공동체 미래교육을 담다를 주제로 2023년 한국, 스페인 세종마을교육공동체 국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종마을교육공동체의 현주소를 살펴 미래교육을 상상하고 새로운 도전 과제를 찾아 지속가능한 마을교육 생태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행사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세종시 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송출되어 마을교육 공동체에 관심 있는 모든 교육 주체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 FM 정보센터 989 오늘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